페이퍼로즈입니다. 자, 오늘요, 제가 평택에서 강의가 하나 있었고요. 내일은 오창에서 또 강의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가지 않고, 오창에 미리 왔어요. 지금 호텔에, 머물면서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문득 여러분한테 요즘 제가 인상 깊게 보던 책을 좀 몇 권 소개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럼 책을 왜 보냐에 대한 저의 대답은 몇 번 드리긴 했지만, 첫 번째로 저는 기획서를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문장들이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게 제 무기이고 제 총알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 문장을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책을 멀리하면 여지없이 제 문장들이 점점 떨어져서 아웃풋에까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책은 이렇게 몇 권씩 가지고 다니면서 트렁크에도 꽤 있고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두 번째 이유는 글을 잘 쓰고 싶어서예요. 이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 글을 잘 쓰려면 글을 많이 써봐야 하고요. 또 글을 많이 쓰려면 많이 읽어야만 하죠. 운동이랑 똑같아요. 근비대 운동을 안 하고 근육이 생기지 않듯이 책을 읽지 않으면, 그러니까 인풋이 없으면 글을 잘 쓸 수가 없는 것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요즘 읽은 책들이 제가 좀 쌓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몇 권 추천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하는 책들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기획서를 쓰는 사람이라면, 기획자라면, 혹은 PPT를 만드는 사람이라면 이번에 소개해드리는 책들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은 이런 식으로 할게요. 먼저 제가 책의 제목, 작가 알려드리면서 간단한 정보를 드리고요. 그 책에서 제가 메모한 문장 몇 개를 기억나는 대로 공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부 문장만 보더라도 전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 그럼 각설하고 첫 번째 추천드리고 싶은 책은요, 지성의 오솔길이라는 책이에요. 원래는 이 책이 그 문학사상이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너무 아쉽게도 이 책이 절판이 됐어요. 그런데 그걸 최근에 21세기 북스에서 다시 이제 복원, 다시 재출간을 했는데요. 이제 원래 12,000원대였던 책이 지금 이제 43,000원대가 돼서 나타났어요.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장 중에 지금 호텔에 있어가지고 실물은 이제 사무실에 있는데요. 물론 가격만 생각하면 이슈는 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이 아쉬움을 좀 느끼실 수는 있는데, 아무튼 책 자체는 추천입니다. 이건 이어령 선생님 책이고요. 이어령 선생님은 제가 따로 소개할 필요도 없는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이죠. 해서 바로 제가 지금 떠오르는 이 책의 내용들을 제가 몇 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기억에 남는 게, 책에 이런 말이 나와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라는 말이 있지 않냐. 그런데 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라는 이 말에 오역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걱정이 된다, 이런 내용이 써져 있어요. 왜냐면 이 말에 숨어있는 또 다른 뜻은, 책은 가을에만 읽어야 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아듣고 봄, 여름, 겨울을 책을 읽지 않고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문장을 정말 좋아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미 사람들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은 그런 문장들, 그걸 의심하는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가 엄청 아름답다 이렇다기보다는 사고방식, 그걸 배울 수가 있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가을은 독서의 계절 이런 말을 듣고 또 알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이 말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이제 흘려보냈죠. 흘려보낸다는 것은 기획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실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쓰는 문장이라도, 아무리 많이 쓰는 표현이라도 의심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문장에서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단순히 와 진짜 크리에이티브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문장들을 그랬던 저를 반성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오는 내용이, 이제 외국과 우리나라의 이제 문학 상황을 비교하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외국의 신인 작가들 있죠. 이 사람들은 독자들의 지지를 얻으면 등단을 할 수가 있대요.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작가들은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때요? 신춘문예라는 제도가 있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제가 알기에도 여기에서 등단을 해야,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등단을 해야 이제 여러 활동을 하면서 정식적으로 작가가 될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 말하면, 이 제도 있죠? 이 제도는 이제 기성문단의 결제를 받는 행위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 신인이잖아요.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성문장에 동조를 하고 기성문단에 타협을 하지 않으면 등단이 안 되는 그런 현실을 기성문단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작가로서 고립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시각도 저는 정말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 감히 대한민국 문학계 이슈를 뭐 이래저래 언급하면서 말할 그런 수준은 저는 안 되고요. 그냥 이 책에 그런 문장이 있었다는 말이고, 이거를 이제 제 필드에 대입을 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책을 좋아해요. 저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광고 일을 하는 사람인데, 저희 쪽에도 비스무리한 게 있잖아요. 그 뭐예요? 공모전이잖아요, 공모전. 또 이걸 생각해보면 대중의 지지를 받는 기획서가 이 공모전에서 당선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기성 광고회사, 기성 광고인의 동조를 하고 또 타협을 해야 당선이 되겠고, 그걸 또 취업할 때 우리가 이력의 하나로서 써먹을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문제라면 대안이 뭘까, 솔루션이 뭘까까지 이제 생각이 발전하게 되었는데, 그럼 이건 어떨까? 공모전 심사를 대중들이 하게 만드는 것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제 제 기억에 이미 이렇게 시도해 보신 열린 공모전 주최사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루트가 많이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광고 업계 측면에서도, 크리에이티브 측면에서도 훨씬 발전적이고 좋고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이 생각은 어디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냐면요, 제 채널에서 상금 뭐 최대한 크게 걸고 어떤 기업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해서 공모전을 개최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이제 발전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냐, 뭐 상금도 얻고, 아니면 기업에서 주는 당선 인증, 그게 또 중요하죠. 이력에 써야 되니까 그것도 얻고요. 다만 이제 당선하는 과정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심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뭐 예를 들면 팀별로 10분짜리 PT 영상을 제작하고, 그걸 보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아직까지는 이제 생각이 이 정도까지만 발전을 했는데, 제가 이 영상 이제 촬영이 끝나면 광고주 쪽 회사 다니는 동기들한테 전화를 좀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거 지금 말씀드린 거 외에도요, 뭐 이 책은요, 뭐 표현들이 기가 막혀요. 뭐 사상의 밀무역이라든지, 뭐 엄살은 약자가 강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위장적 무기다라든지, 뭐 아니면 뭐 내일은 오늘을 위한 필연적 산물이다, 뭐 이런 말들이요.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 가격이 이제 4만 원이 넘어버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여러분께 추천드리기 조심스럽긴 했는데, 뭐 책을 읽는 방법이야 뭐 도서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사의 위기라는 한병철 작가님의 신작이에요. 출판사 다산초당에서 나온 책이고요. 제가 이제 기존에 나온 한병철 작가님의 책은 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제 자신의 어떤 상황적 문제라고 생각은 하는데, 사실 읽긴 읽었는데 읽으면서 뭐 그렇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좀 어렵기도 했고, 뭐 예전에 나온 책 피로사회, 뭐 에로스의 종말, 이런 책들 내셨잖아요. 그랬는데 이번 책은 좀 달랐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 정보가 아닌 이야기, 그러니까 이걸 책에서는 이제 지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 정보가 아닌 지식 혹은 이야기, 여기에 주목을 왜 해야 하는가? 우리가 정보를 주는 사람이 아닌 이 지식을 말하는 사람이 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뭐 이런 거죠. 이제 정보의 성격은 그렇잖아요. 그게 정보라는 건 이제 그게 새로운 동안에만 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만 살아 있는 거죠. 해서 오로지 순간의 시점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이 책의 이제 내용에 따르면. 그런데 이제 정보와 다르게 이 지식, 이야기라고도 하는 이 지식은 그 순간을 넘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과도 연결되는, 이걸 시간적 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시간적 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서 제가 이 책에서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뭐 반성하거나 아니면 느낀 것이 뭐냐면, 제가 기획서 쓰는 일을 하니까 앞으로 내 기획서에도 뭔가 정보를 담기보다는 이 지식을 담기 위해서 더 신경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좀 했고, 저는 지식을 의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무튼 용어는 다르지만 제가 의견이라고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지식과 그 맥락은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만 담긴 기획서는 그 정보가 새로운 동안에만 가치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쓰고 싶은 거는 기획서지 리포트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정보, 물론 기획서에 정보가 당연히 담기긴 해야겠지만,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그걸 기초로 하는 플러스 의견, 이야기, 뭐 지식, 이런 것들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다짐을 좀 하게 되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문제 풀기에만 몰두하는 사회에 미래는 없다, 이런 말도 나오고, 뭐 그래요. 참 멋있고 문장 수집하기 참 좋은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제 카메라 켠 김에 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추천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책을 추천한다기보다 작가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작가라고 할 수도 있고 철학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누구냐면 비트겐슈타인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언어의 한계는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 제일 좋아하는데 이 말을 한 사람이 바로 비트겐슈타인이에요.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의 뭐 전기, 이 사람 어떻게 살았느냐, 누구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설명드리기보다는 5분 뚝딱 철학 같은 채널이나 아니면 뭐 춘코의 철학 같은 채널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금 책 소개를 드리는 중이니까 책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책은 이제 번역되거나 한 책이 정말 많아요. 필로소픽에서 나온 비트겐슈타인 철학으로의 초대 라는 책도 있고요. 뭐 아카넷에서 나온 비트겐슈타인 새로 읽기 같은 것도 있고 제가 이번에 출장 나올 때 아예 가지고 왔던 이 책 비트겐슈타인 논고 해제라는 이 책도 있고요. 한 30권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인터넷에서 보면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모든 철학책이 그렇듯이 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미 철학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쉬우실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일반적인 분들은 아니니까 어렵다고 할게요. 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보시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는 거를 포기하시지 않도록 제가 추천드리는 비트겐슈타인 뭐 혹은 다른 철학자의 책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추천드리는 독서 방식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제 많이 쓰는 방식인데 자 먼저 이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다룬 책 중에 한 30권 있다고 했죠. 그 중에서 제일 쉬운 책, 가장 쉬운 책을 먼저 읽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큰 그림을 파악하는 걸 이제 먼저 한다는 거예요. 쉬운 문장으로 써진.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시작하기조차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선택한 책은 이거죠. 인벤션이라는 출판사에서 번역해서 나온 비트겐슈타인의 말이라는 책이에요. 요 시리즈 표지만 봐도 좀 익숙하시죠? 그래서 요 시리즈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뭐 니체의 말 이런 책 있죠. 잘 팔리는 거. 예, 그런 책을 이 시리즈로 내는 시라토리 하루이코라는 작가가 비트겐슈타인을 주제로 낸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말 쉽고요. 뭐 너무 쉬워요.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누구나 2시간 정도면 그냥 끝까지 다 읽을 수 있다. 예, 그 정도. 근데 이제 뭐든지 우리 반대급부가 있듯이 내가 이 책을 읽고 비트겐슈타인을 정복하겠다? 이런 생각 애초에 그냥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이거는 큰 그림 파악용이에요. 큰 그림 파악용.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는 이 사람 그냥 비트겐슈타인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철학을 주제로 하는구나 정도를 여러분이 이제 파악하시는 용도고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읽으셨으면 이제 요렇게 어려운 책으로 넘어가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운 책으로 넘어간 이 어려운 책이 바로 요거 논고 해제 이 책이고요. 그래서 입문서를 읽고 이렇게 넘어와서 그런지 평소 같았으면 한 3분의 1 지점에서 어려워가지고 당연히 이제 때려쳤을 법한 그런 책인 건 맞아요. 그런데 와 이거 읽고 보니까 진짜 되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출장 가는 길에 이 반려책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그쵸? 일하면서 중간중간 스트레스 받으면 이거 보고 있어요. 보면서 더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요 이렇게 책과 2권의 책과 작가 한 명을 좀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늘 그랬듯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책들은요 여러분이 기획서를 쓰는데 PPT 만드는데 그런 데 도움이 되는 책들이니까 이번에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독서 패턴 중에 단점이 문학 작품을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해서 그 단점 분명히 인지하고 있으니까 개선해야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 문학 작품도 좀 읽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서 기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면 제가 주저없이 또 카메라 켜고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전에 책 소개 콘텐츠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댓글로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추천책, 여러분도 추천책 있으시잖아요. 저보다 독서 더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추천책을 마구마구 댓글로 알려주세요. 서로 그런 공유가 참 좋아요. 저도 여러분이 어떤 책 추천해 주시는지 보고 싶고 여러분이 추천해 주시는 책들 읽고 싶거든요. 그렇게 우리 정보를 다양하게 공유하는 이번 영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댓글 200개 넘는 거 목표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많이 추천해 주세요. 네, 저는 그럼요. 좀 업무 마무리 하다가 또 내일 강의도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